네.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계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하 분들은 또 모든 분에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숫자가 2,800만 명. 토지 배당은 또 어린애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승 후보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연 100만 원 이렇게 했자 한 달에 8만 몇천 원인데 그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그 비판은 너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선호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데, 아동 중에도 이건희 손자가 있습니다. 그건 왜 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맞아요. 예,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이 보편적 그 복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별하는 복지 이것이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섞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네.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이게 질문을 예. 답을 하는 중에 말씀하셔서 네. 우선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수입, 자산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기본소득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하면 수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봤는데 골랄레달리가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선별적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중산층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 복지의 역설이죠. 예, 네. 예, 뜻을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충북에 와서도 뭐 시종 일관 기본소득이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소득의 전도사일 만큼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번 토론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되는 분은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그리고 오늘 쟁점이 됐던 이런 충북의 SOC 지원 또 저출산에 대한 지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 문제 너무 그냥 시원해요. 돈 안 듭니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의미 있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다는 아니지만 청년배당, 수당, 또 농촌 뭐 또 어떤 이런 부분도 좋지만 노인.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우선할 건가? 저출산에 들어갈 비용, 또 고령화에 들어갈 비용, 지방자치 발전에 들어갈 비용, 이런 어떤 세수 대책, 재정 안정화, 재정 건전화 대책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출산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출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거죠. 보육비용, 교육비용, 나중에 취업에 따른 어려움. 자식들을 키워도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육, 교육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육, 교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0세부터 29세까지 아동, 청년, 학생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출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예산으로 노인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면 거기서 지금 제외됐던 세모녀 사건 같은 거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재원 얘기 자꾸 말씀하시죠. 저번에 질문했는데 답을 못했으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할게요. 재원은 기본소득의 재원은 추가의 세금이 필요하거나 빚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 400조 예산으로
아껴서 하겠다. 다음에 예, 주도권 그거 발언할 때 발표했습니다. 해주시고요.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자치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은 도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출산의 문제도 국가가, 지방 정부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 수당, 초중고 무상 교육 시스템 일구어내야 되고, 또 어르신에 대한 복지 지원 시스템, 이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아니라 지방 네. 자치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최성희 앞장서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의 10분 주도권 토론 지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10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면 되는데 역시 나머지 네, 세 후보께 그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최성 후보님한테 뭐 하던 얘기 마저 하죠. 예, 시작하시죠. 예. 우리 최성 후보께서 계속 재원 얘기 말씀하시고 국가 부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첫째로는 국토보유세 15조 원 가량을 걷어서 100%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서 되돌려주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게 국민 1인당 30만 원입니다. 초보적인 기본소득이고 나중에 확대해 가야죠. 두 번째는 이미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집행하는 국가예산 400조가 있습니다. 이 400조를 불필요하게 대기업의 R&D 자금 지원이라든지 뭐 4대강 같은 데 쓸데없이 쓰지 말고 7% 정도를 아껴서 그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첫째, 노인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자. 두 번째, 농민들 어렵습니다. FTA 때문에 피해 입었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지급해 드리자. 장애인 어려우니까 지급해 드리고 보육, 교육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 학생, 청년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인 동시에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해당 지역에 다 쓰여지게 되니까 해당 지역 경제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도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쓰고 목적세를 도입해서 그 액수만큼 되돌려 줄 거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데 우리 최성 후보께서 왜 자꾸 이걸 국가 부채에 연결시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구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북유럽처럼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들도 그런 과도한 복지적인 지출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서 상당히 관리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토보유세라든가 이런 청년 배당도 1년에 100만 원 또 1인당 30만 원 많지 않은 돈인데 그걸 재벌 아들에게 1%의 특권층에게 연봉 1억 이런 이 벌이의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갖는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네. 오히려 그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네. 그리고 농어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아껴진 알겠습니다. 재원이 있으면 좀 더 의미 있는 발전적인 걸로 써야지. 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 더 많이 도와주자는 건데요. 지금 제가 대상자로 선정한 분들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그 정도 국민들이 하고요. 다 주시는 알겠습니다. 거잖아요. 예, 재벌 아들 골라내려면 골라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제가 안희정 후보님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가 동의하는 건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농민이 많은 충남도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 점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농가 소득 보전, 농가 보조 좀 확대하려고 준비하셨던 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농민 기본소득 도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기본소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농민들, 장애인들, 또 청년 학생, 그다음에 아동, 그리고 노인, 특정한 어려운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농민 기본소득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농가는 뭐 100% 1인당 100만 원, 장애인이 한 명 있다면 또 그 숫자만큼 100만 원을 더 받게 돼서 농가 보조금이 실제로는 한 2, 300만 원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직접 어떤 그 지불금과 농가 소득 보전금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원과 재정 구조는 신규적인 국가 재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기존의 농업 재정의 효율을 좀 높여서 그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양쪽 측면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혹시 우리 안 지사님 농촌 관할 하시니까 농가 보조금 국가가 한 농가 보조금 총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뭐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농가 보조금이 160만 원대에 불과하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한 4,500만 원대, 뭐 유럽은 뭐 수천만 원대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고 일본만 해도 한 700만 원 정도. 통계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좀 많이 아니, 다를 것 같습니다. 농가에 네. 대해서 네. 지원하는 금액을 다 통계를 낸 겁니다. 냈더니 그거 좀더 160만 원 됩니다. 정도에 불과해서 네. 농가 소득 증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소득 형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농업단체들의 주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형태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농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 아닌가요? 예, 이재명 시장님의 기본소득 제도는 43조 원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지급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돈에 그 국가재정의 규모를 한다면 그 돈 쓰는 방법이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뭐 예. 다른 것도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서 네. 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같이 공감해 주면 좋겠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게 특히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주안점이 크다. 그러면 동네 골목이 살고 지역 경제가 살고 지방이 산다. 이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에 들어갈 비용, 또 고령화에 들어갈 비용, 지방자치 발전에 들어갈 비용, 이런 어떤 세수 대책, 재정 안정화, 재정 건전화 대책 준비가 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소득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출산이 생기는 제일 큰 이유는 출산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거죠. 보육비용, 교육비용, 나중에 취업에 따른 어려움. 자식들을 키워도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육, 교육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제 보육 교육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으로 0세부터 29세까지 아동, 청년, 학생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약 3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출산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죠.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70%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예산으로 질문을 답을 하는 중에 말씀하셔서 네. 우선은 기본소득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수입, 자산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럼 아예 기본소득 하지 말자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을 하되 가난한 사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하자라고 하는 건 기본소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하면 수치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봤는데 골랄내달리니까 돈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용이.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죠. 선별적 복지를 계속하게 되면 중산층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 복지의 역설이죠. 예, 네. 예, 뜻을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저는 기본소득 그 보장의 그 취지가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거기에 미달되는 가계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자 이런 취지라면 저도 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든 분에게 29세 이하 분들은 또 모든 분에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숫자가 2,800만 명. 토지배당은 또 어린애까지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승 후보도 지적했지만 우리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 연 100만 원 이렇게 했자 한 달에 8만 몇천 원인데 그 도움이 필요 없는 부유한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저소득층에게 기본소득 보장을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의 그 비판은 너무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국민께 다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선호 순서가 있는 법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요,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데, 아동 중에도 이건희 손자가 있습니다. 그건 왜 빼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예, 우리가 예, 맞아요. 우리가 무상급식처럼 이 보편적 그 복지를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선별하는 복지 이것이 서로 이제 필요한 만큼 서로 섞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말할 기회를 조금만 주시면. 네.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에요. 오늘도
이제 충북에 와서도 뭐 시종 일관 기본소득이 갖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소득의 전도사일 만큼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 번 토론 과정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적어도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되는 분은 북핵 위기, 사드 위기, 그리고 오늘 쟁점이 됐던 이런 충북의 SOC 지원, 또 저출산에 대한 지원,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 다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 문제 너무 그냥 시원해요. 돈 안 듭니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의미 있는 기본소득, 모든 국민에게 다는 아니지만 청년배당, 수당, 또 농촌, 뭐 또 어떤 이런 부분도 장애인, 좋지만 노인.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우선할 건가.